자, 기자들이 떴다. 먼저 황국상 기자부터 뜨겠습니다. 네. 이 블랙펄 취재 노트요? 이게 뭐 아무거나 대라고 해서 멘트가 만들었었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블랙펄이? 흑진주? 검은 진주. 아, 제가 우리 까맣잖아요. 본인이? 네. 저는 또 그 흑진주 같은 그 주식을 발굴해 준다라고 해서. 제가 까매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실적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네, 3분기 실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9월 30일까지 3분기, 12월 결산법의 3분기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들어오면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올 3분기 이미 뭐 기대할 게 없다라는 목소리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의 이제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증권사 여러 군데가 내놓았던 실적의 이제 추정치 평균인데요. 계속 이제 낮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낮아진 그 눈높이마저도 충족을 시키지 못했던 그런 실적들이 되게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기 전에 예상을 하고 그 예상치를 높이든가 낮추든가 그 그렇죠. 트렌드를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제 문제는 그 눈높이가 얼마나 낮아졌냐 그거 아닙니까? 네. 그것부터 먼저 좀 짚어보죠. 눈높이가 낮아졌던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FN 가이드가 집계한 자료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예. 이제 8월하고 9월에 이제 똑같이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된 종목이 한 202개 종목이 됩니다. 이제 뭐 이제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종목도 몇 개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근데 이 기업들의 영업이익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죠. 8월 말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5조 5천억 원 정도로 전망됐었는데요. 1개월 후인 9월 말에는 34조 5천억 원 정도로 한 2%가량 좀 낮아졌었습니다. 돈을 좀 못 벌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았었다라는 거죠. 당기순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27.4조 원에서 26.8조 원 또 줄었고요. 그만큼 이제 수익 창출 능력이 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조금 더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일 이제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월 말 대비 9월 말 네. 35.3조에서 한 34.5조 정도로 한 2% 정도 낮아지고 그렇죠. 한 달 사이에 눈높이가 2% 정도 낮아진 거면 또 많이 뭐 낮아진 아주 뭐 적은 건 또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제 보면은 또 종목들마다 또 이게 또 달라지니까. 또 달라지니까 그 중에서도 평균을 뭐 낮춘 게 있을 거고 높인 게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닝 쇼크 현상이 가장 컸던 것, 가장 네. 실망감을 줬던 것 어떤 기업인지 그것도 좀 찾아보죠. 우선은 이제 대표적으로 OCI 같은 경우로 한번 대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태양광 어렵다 하면서 그렇죠. 많이 어려워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8월에 비해서 한 13% 정도 낮아졌었고요. 순이익 전망치도 14% 정도 낮아졌었는데, 근데 실제로 나왔던 OCI 이제 실적을 보니까 이제 애초에 한 89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어요. 8월 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940억 정도로 전망이 됐다가 또 이제 9월 돼서는 812억으로 낮아졌었는데 여기에 반도 안 되는 33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놨던 게 OCI였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8월 말 컨센서스가 한 690억 정도였었는데 9월에는 이제 592억으로 낮춰졌는데 실제 나왔던 거는 105억 정도로 많이 낮아졌었죠. 그러니까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OCI 같은 경우에는 낮아진 눈높이의 거기에다가도 절반도 안 되는. 말 그대로 어닝 쇼크.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그 눈높이가 낮아지면은 거기에라도 좀 부합을 하면 좋을 텐데요. 예, 미리 이제 주가는 좀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약간은 선방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죠. 더 실망감을 더 준 거네. 최근에 뭐 주가 흐름에도 좀 반영이 돼 있을 테고 그 OCI 같은 경우에 워낙에 지금 업황이 안 좋은 걸 미리 알았던 거고 네, 그 다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업종 내에서 다른 기업들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OCI도 이제 화학에 속하는데요. 또 화학 업종을 한번 다시 보면 LG화학이나 뭐 금호석유나 호남석유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일 겁니다.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석유화학 이쪽 제품들보다는 아무래도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매출이 좀 다각화돼 있죠, 비교적.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추정치가 많이 낮아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그 실적을 맞춰줬었는데요. 근데 금호석유라든가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 부산물들 그걸로 다양한 이제 화학 제품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예. 중국 경기가 되게 안 좋고 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컨센서스가 많이 좀 낮아졌었어요. 예. 그런데 금호석유나 이제 호남석유나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적을 거의 한 반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한번 또 내놨었고요. 이거 OCI하고 비슷한 경우입니다. KP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많이 낮아졌었어요. 그러니까 8월에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97억 원이었었는데 9월 말에는 55억 원으로 한 6분의 1 정도로 낮아졌었는데요. 예. 한번 실제로 한번 실적을 까보니까 74억 원 적자로 나왔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학 업종 위주로 이제 일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태양광 쪽도 예상보다 더 많이 실망스럽게 나왔고 전통 화학주도 네. 조금 더 실망스럽게 나왔고 그나마 LG화학이 네.
뭐 선방이라는 개념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상치는 좀 부합을 했고 그렇죠. 그 외에 또 뭐 철강이라든가 이쪽도 여러 그렇죠, 많죠. 요즘에도 또. 네. 뭐 기회가 되면 다른 업종 또 나중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고요. 네. 일반적으로 경기 좀 그 안 좋을 경우에는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방어주다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최근에 또 내수도 안 좋다고 하고 네. 어땠나요, 내수주들은? 그러니까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좀 하방 경직성이 있었잖아요. 많이 그렇죠. 안 떨어졌던 과거에는 이유가 그랬는데, 예. 이제 그만큼 이익이 안정적으로 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KTNG 같은 경우도 8, 9월 지나면서 컨센서스가 소폭 낮아졌었는데요. 여기에 또 이제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놨던 게 KTNG. KTNG 같은 경우 뭐 담배 시장 점유율 되게 높아진다라고 해서 되게 좋았었잖아요. 근데 예. 꼭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1 같은 경우에 이제 보안 이쪽이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뭐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강력 범죄들이 많이 S1, 생기면서 예, 예. 이제 뭐 보안주 많이 끈다라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한번 실적을 보니까 컨센서스 대비 한 35에서 34% 정도 낮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나왔었습니다. 뭐 이제 뭐 내수주 같은 이건 내수주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은 뭐 하나투어라든가 모노투어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한샘 같은 종목도 이제 내수 비중이 높은데 근데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앞에서 아예 통째로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얼마나 낮아졌고 네. 실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있고 근데 네. 그 세부적으로도 그 안에 또 이제 내수주까지도 많이 담겨 있다는 것.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약간 좀 증시가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약간 좀 기대를 언덕도 네. 좀 낮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맞습니다. 다 안 좋은 기업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좀 실적 좋아진 데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들 수가 있죠. 삼성전자,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올 초에 이제 이달 초에 이제 영업이익 이제 가이던스라고 하죠. 회사 예. 측에 내놓는 그 전망치가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 다시 또 영업이익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분기 들어와서 또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죠. 이제 향후의 실적이든 주가든 계속 또 좋아질 업종으로 보통 전차, 그러니까 전기전자와 자동차를 꼽았었는데요. 그중에 대표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뭐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 6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내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컨센서스보다도 높은 그런 이제 실적을 내놨었던 거죠. 그러니까 컨센서스 그렇죠. 대비 높으면 어닝 서프라이즈, 낮으면 쇼크라고 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으로는 그쪽이 있었습니다.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약 9% 가량 높은 실적을 내놨었고요. 매출 기준으로는 이제 한 뭐 이제 1위 종목이죠. 동아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컨센서스 대비 한 40%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약가 규제 인하 때문에 뭐 실적이든 주가든 되게 안 좋을 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을 많이 좀 떨쳐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컨센서스가 많이 좀 낮아져 있어서 그거를 비트한 건 그렇죠. 그럴까요? 낮아졌는데 근데 8월 대비 9월 낮아졌던 게 한 자릿수였거든요. 예. 한 5% 정도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낮아졌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 이제 이익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아리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다 해서 먼저 주가가 다 선반영을 해놓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을 때 오히려 또 주가가 떨어지고 그렇죠. 안 좋을 건데 걱정하다가 이렇게 주가 좀 내려갈 때 오히려 그거보다는 걱정했던 것보다 조금 잘 좋게 나오면. 나오면 또 주가는 또 오르고 아리송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삼성전자 실적만이 좀 방어를 하고 있다. 뭐 삼성전자 빼면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는 얼마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뭐 삼성전자도 물론 잘 나와야겠습니다만 다른 기업들도 실적이 좀 많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은 숫자 위주로 보잖아요. 맞습니다. 숫자와 차트 물론 이제 그 디지털 이 안에서만 보게 되는데 피부로 느껴보면 좀 어떤가요? 기업들 뭐 이제 취재를 한다거나 할 때 어렵다라고 하는 그 강도가 예전에 비했을 때 좀. 우선 이제 대형주들 중에 대표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업황 자체가 완전히 이제 고꾸라진 이런 쪽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아제약도 그렇고 녹십자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이제 대표적으로 제약주고 한번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쪽 같은 게 되게 안 좋다라는 전망이 되게 많았었던 예, 종목들인데. 그렇죠. 뭐 우려 많았으니까 제약 쪽. 근데 아무래도 대표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좀 많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이제 영업 환경이 많이 어렵고 매출도 많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 추격을 많이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많이 내비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업종의 대표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에 많이 그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즉 실적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반드시 투자자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확인해 본 필수죠. 또 그 트렌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한 달마다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 봐야겠습니다. 뭐 한두 달 전에는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거 뭐 틀린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좀 열심히 뒤처지지 않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11시 14분 지나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기자가 뜹니다. 김건우 기자가 잠시 후에 뜹니다.